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최근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연락을 주신 분들이 있어서 한번 이 얘기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하나 공유를 해드리자면요. 다월드님, 오늘 파이노드 코리아에 뻘ጭ님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분의 말로는 가계정을 생성을 해서 KYC 통과가 된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파악을 해주세요. 이게 사실이라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보합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글쎄요, 제가 최근에 카페 글을 다 이렇게 읽어보지는 않고 있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 X 계정에 여러 가계정으로 지금 노드 운영을 하고 있다. 지금 가계정들이 KYC를 통과하고 있다. 계속 제 X를 팔로우하면서 광고를 하고 있는 분이 있으셨기 때문에 아마 그 유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는 예전에 그냥 차단을 해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국 가계정을 수백 개, 수천 개를 생성을 했던 어떤 방식으로 노드를 운영을 하고 있던 결국은 KYC가 문제가 됩니다. KYC를 통과하고 있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은 되는 것이고요. 그게 없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거가 없는 사기꾼의 말을 사실이라고 전제를 하고 자꾸 어떤 논리를 풀어가려고 하면 솔루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기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파이코인 10만 개로 2달 내로 자동 채굴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참가 비용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만 입금을 시켜주면은 부자로 만들어 드릴게요 라는 사기꾼이 있었단 말이죠. 쭈꾸미라는 유튜버가 있어서 제가 사기꾼 조심하라고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아무런 증거 없이 어떻게 KYC를 통과하겠다, 심지어 확신도 없습니다. 될 수도 있다 라는 그냥 그런 전제로 일단은 선 입금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쭈꾸미 이 사람 말고도 정말 많은 사기꾼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글을 쓰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돈을 요구를 하고 있죠. 우리들로 하여금. 돈을 요구하면서 스탠스가 있는데 일단 파이 프로젝트 자체 상당히 이 시니컬한 자세를 가진 척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채굴이 다 되고 다 가계정이 KYC가 통과가 될 수 있다면은 본인이 이 코인을 다 떠안고 매도 물량으로 가져가서 매도를 하는 게 훨씬 이득일 겁니다. 즉 본인이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돈을 받겠다, 이게 지금 이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들이 의심을 하겠죠. 아니 네가 몰래 다 채굴해서 그 많은 물량 고래가 되어서 그냥 매도를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나씩 다 돈을 받고 기술을 전수하냐. 아무리 파이가 싼 가격이라고 해도 그 물량 네가 다 가져가는 게 또 이득이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사기꾼이 보통 스탠스를 이렇게 잡는 겁니다. 아, 이거 파이 네트워크 별거 없다. 나는 이 프로젝트를 믿지 않고 언제든 망할 수 있는 거다. 내가 해보니까 어처구니가 없다. 기술이 쓰레기다. 이런 기술을 알아냈는데 그냥 할 사람 내가 빨리 싸게 드릴 테니까 어서 가져가세요. 이런 스탠스를 잡아야 이제 본인의 거짓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왜 이제 와서 또 다시 믿기 시작하냐,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가계정 공장이 수백 개, 수천 개의 폰이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렇게 가계정들이 KYC를 우회하려고 여러 기술들을 시도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파이코 팀이 KYC가 좀 더 조심스럽게 느리지만은 그런 식으로 통과를 시키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KYC 신청서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면 쉽게 재기회를 주지 않는 이유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재검증을 쉽게 주지 않습니다. 다 모두 연관이 돼 있는 건데요. 우린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파이 커뮤니티에는 그런 사기꾼이 아마 1000명도 넘게 존재할 겁니다. 왜냐면 글로벌적으로 파이 유저들은 있으니까요. 그 인간들이 한 번씩 표면에 이렇게 나와서 글을 남길 때마다, 영상을 남길 때마다 여러분들은 또 패닉 상태가 될 거고, 또 파이 망이 가네, 이러니 가격이 이러네, 또 이런 어떤 퍼들을 퍼뜨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반대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제 이 100년 동결 사진, 이 X에서 이 동결 사진이 도배가 되었죠. 파이 뉴스뿐만이 아니고 모든 계정에서도 이 동결 사진을 다 도배를 했습니다. 많은 파이 커뮤니티 유저들은 위안을 얻겠죠. 그런데 제가 웬만하면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알림창을 딱 봐도 뭔가 상당히 좀 조잡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폰트라든지 이 영어 문장 자체에서 풍기는 이 분위기가, 이게 진짜 코어 팀에서 동결한 이 스크린샷이 맞나라는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저는 영상에서도 채널 추천을 한번 해드렸지만 제가 추천해드린 영상에서는 한 곳 빼고 이 동결 사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 올린 곳이 있는데 바로 첫 번째 제가 언급을 해드린 파이 뉴스 계정이었죠. 파이 뉴스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어떻게 드렸냐면요,
매 시간 여러 포스팅을 올리는 건 상당히 좋다. 충분히 볼만하다. 그런데 10개 중에 한두 개의 어그로 찌라시 뉴스를 그냥 올리는 그런 단점이 있다. 그게 너무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파이 뉴스 말고 이렇게 멜딘이 운영하는 파이 네트워크 멤버스나 이런 곳에서는 이 사진이 가짜 사진이라고 반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멜딘과 얘기를 해보았고 이 사진의 X에 급격하게 소문이 퍼져서 결국 코어팀과 소통이 있었고 거기서 코어팀의 크립토깅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스크린샷에 코멘트하기가 좀 힘들다. 왜냐하면 이 텍스트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규정을 위반한 사람들을 동결해 왔다. 즉 그거는 사실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스크린샷은 가짜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코어팀 규정 위반 계정을 동결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런 매번 올라오는 스크린샷이 진짜처럼 포장이 되어서 모든 파이오니어에게 퍼져나가는 것도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죠. 아니 동결 사진 같은 건 진짜든 아니든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이런 건 그냥 진짜라고 포장을 해서 소문을 퍼뜨리고 좀 못된 사람들 그런 짓을 못하도록 좀 하게 하면 안 되냐라는 얘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바라지 않는 방법으로 커뮤니티가 똑같이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 코인 시장의 커뮤니티를 보면요. 대부분 엄청나게 팽팽한 게임 이론이 존재하고 정말 이 5대5의 팽팽한 싸움으로 서로만의 이득을 취하려는 움직임이 이 시장 가격을 만들어내고요. 또 노드가 운영이 되고 보안이 더 강화가 되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거짓 정보로 남들을 세뇌시키려고 하는 순간 반대쪽에서도 반대적인 거짓 정보로 우리를 또 세뇌시키려고 하고 또 그들만의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행위가 더 강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마침 어제 보면요. 노드를 비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서 100년 동결을 당했다라는 이 거짓 소문과 또 내가 노드를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내가 가계정을 KYC 어느 정도는 통과시키고 있다. 그러니 나에게 선입금을 해달라. 이런 기술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한 사기꾼의 얘기가 같은 날에 나왔네요. 이런 타이밍이 절대 우연은 아닐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유저들이 이 퍼드가 만들어낸 허상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도 직접 나와서 가계정 KYC 대량 통과한 증거들을 조작 없이 다 설명을 하고 왜 이것을 남에게 돈 받고 파는 것이 본인의 물량을 더 모으는 것보다 더 유리한지 더 이득인지를 증명하지 않으면 다 의미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몇 분이 그런 분이 있으셨는데요. 본인은 파이코인의 아주 큰 취약점을 알아내었다. 이거는 정말 내가 얘기를 하면 파이 생태계에 큰일 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런 취약점이 실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엄청난 발견을 해낸 그분들에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파이 네트워크는 이제 이 정도 왔으면 그냥 가던 길로 쭉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이더리움이 초창기 때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으로 초반에 큰 붐을 일으켰기 때문에 특히 ICO 붐을 일으켰죠. 정말 많은 취약점이 존재했고 많은 해킹 사건이 있었죠. 예를 들어 다들 아시다시피 다오 ICO가 해킹이 되면서 또 그것으로 인해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커뮤니티가 서로 나뉘어지는 포크가 되는 사건도 있었지만 자, 여기 이분은 알고란 채널에 출연을 해서 나와서 다 얘기를 또 하기도 했지만 실제 보안 전문가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해킹을 당했습니다. 이더 7,000개 이상을 이더리움 네트워크 시스템의 취약점으로 해킹 당한 경험이 있는 분이신데 본인이 이제 그 정도의 실력이 있다 보니 다 파악을 해서 이더리움 재단에 이 사실을 알려줬고 공개를 했지만 결국 재단에서 돌아온 말은 그런 점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이 이메일이 전부였습니다. 어떠한 보상도 없었고 그렇게 해서 이더리움 시스템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그 누가 그 다오 사건으로 인해서 현재 이더 가격의 영향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과거일 뿐이죠. 그래서 이분도 상당히 허무해진 마음으로 이제 그런 썰을 털어놓고 있는 건데요.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중앙화가 되어 있고 기업이 존재하는 그런 타입의 네트워크라고 해도 일반 네이버나 카카오와 비교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은 어떤 취약점이 존재하거나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좀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런 취약점을 공개할수록 블록체인의 보안은 좀 더 강화가 될 수 있고
오히려 그런 리포트를 해줘서 감사하다라고 넙죽 인사하고 수정을 해버리는 게 블록체인입니다. 비트코인 역시 초창기에 몇 번의 버그가 있었고 이런 커뮤니티와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활동을 하면서 이런 버그를 고쳐나갔었죠. 모든 커뮤니티가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 나간다라는 이 탈중앙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파이 네트워크 또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렇게 흘러갈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는 이미 어느 수준에 도달을 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마이그레이션이 300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블록체인 자체는 스텔라 기반 때부터 안정성이 보장이 된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 파이의 레이어 1 자체는 아주 강력한 하나의 국가가 완성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블록체인 외부에서 발생하는 보너스에 관한 부분들이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노드라든지 KYC 관련일 텐데 이것은 일반 유저들이 아무리 무엇을 강력하게 증명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투명하게 모든 것을 다 밝혀내기는 힘들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그게 진짜라 하더라도 코어팀 입장에서는 감사해요. 보안을 좀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이 정도의 발표 정도로 아마 얘기가 되고 끝이 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파이의 레이어 1의 생태계가 이미 하나의 국가관처럼 거대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질문을 주신 분들도 딱히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제 주관적 생각이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